여수 앞바다에 침몰한 제22 서경호의 바닷속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수중 80m 지점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을 본 실종자 가족들은 신체 인형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중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히고도 집행유예 등 손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뉘우친다는 이유 때문인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중심상업지역에 주거시설 용적률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가 용적률을 높였는데 광주시는 이부장 등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광주FC가 올 시즌을 앞두고 팀을 정비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이탈과 조직력 부족 등으로 미래에 미치지 못해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해경이 지난 9일 여수바다에 침몰한 대형 트롤러선 제22 서경호의 수중 영상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잠수부 투입과 선체 인양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거문도 동쪽 바다에 가라앉은 서경호입니다. 크게 파손된 흔적은 보이질 않고 비교적 항해 당시 그들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저에 온전한 형태의 선체 그림자가 드리운 점으로 밀어 뻘에 곧게 서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손된 흔적 이런 건 없이 온전한 상태에서 선체가 기울어짐 없이 온전하게 반듯한 형태로 서 있었습니다. 해경은 수중 물체 탐색 장비인 사이드 스캔 소나를 이용해 수심 82m 해저면에 가라앉은 서경호의 선체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음파를 해저에 보낸 뒤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기반으로 서경호 선체 사진, 영상 자료를 만들어낸 겁니다. 서경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당국의 잠수부 투입과 선체 인양 작업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선내에서 실종자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차디찬 바닷속에 있는 실종자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더라도 가족의 품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해경은 현재 6회공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수색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실종 선원 5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네, 10대 일당이 중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히고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들이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피해 학생과 가족들은 지옥과 같은 일상을 견디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네 선배들에게 심하게 폭행을 당한 A군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집행유예를 받은 가해자들과 동네에서 마주치는 등 심리적 고통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좀 다시 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교 갈 그런 입학할 개강을 그런 날이 지금 다가오는데 지난해 11월 A군은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동네 선배 등 5명은 A군을 불러내 차량에 밀어넣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이들은 CCTV가 없는 이곳 무등산 인근 공터까지 피해자를 데려왔습니다. 피해자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이 공터에서 폭행을 당하면서도 도망치거나 도움을 청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A군은 골프채로 다리를 가격당했고 정강이 뼈가 부서지고 많은 피를 흘렸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망월동 공동묘지와 자취방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구타를 이어갔습니다. 12시간 넘게 감금된 채 폭행당한 A군은 다음 날 아침 가해자들이 잠든 사이에 탈출했습니다. 가해자 5명 중 18살 B군이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A군이 SNS로 연락했다며 벌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 아마도 최소한 5년 이상의 실형이 나왔을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A군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와 협박을 일삼던 가해자들. 실형을 선고받은 B군을 뺀 다른 4명은 법정에서 미성년자이거나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감경받았습니다. 미성년자라는 그 이름 하나에 너무 면죄부가 된 것 같아서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러 놓고 아무 잘못한 것 없는 것 마냥 오히려 더 의시되고
자랑삼아 이렇게 다니고. 12시간이 넘는 감금과 폭행으로 전치 14주의 부상을 당한 피해 중학생과 가족들은 거리를 활보하는 가해자들을 보며 지옥 같은 일상을 견디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병가와 질병휴복직 구원에 대한 심리정서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도 대폭 강화해 적극적인 치료와 요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선 학교별로 안전관리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시설 용적률 완화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가 통과시켰는데 광주시는 미분양과 주거 환경 악화 등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강기정 시장의 좌석이 비어 있습니다. 시의회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항의 차원에서 출석을 거부한 겁니다. 개정안은 충장로 금남로와 상무지구, 첨단지구 일부 등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부분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심철희 의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1, 2인 가구의 경우 직주 근접을 선호한다며 이들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의 중심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이 가장 낮다며 도심 공동화를 덜기 위해 용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400%는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올라온 상황에서는 아예 그거를 타당성 검토도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상업활동이 활발한 중심 상업지역에 이른바 나홀로 아파트가 생기면 주거 환경이 악화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미분양 주택이 1,200여 호에 이르는 상황에서 주거 용적률까지 높일 경우 주택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TF를 만들자. 그래서 일정 정도 수기 과정을 좀 거쳐보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영되질 않았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개정안이 폐기돼야 한다며 제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집행부의 제의 요구는 지난 2018년 3월 이후 7년 만입니다. 광주시의회는 임시회 등을 통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재심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재심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무안국제공항 장기 폐쇄로 지역 주민과 여행업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광주 5개 구청장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개통을 제안했습니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재 광주 전남 지역 국제선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여행업계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개통이 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올해 세계 인권도시 포럼과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 등 중요한 국제 행사가 개최된다면서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라도 국제선 임시 개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세력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광주에서 내란 동조 시위에 나설 예정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는 내란 동조 집단의 도발을 그냥 둘 수 없다며 5.18 민주광장으로 모여달라고 시민들에게 거듭 호소했습니다. 광장을 탄핵 찬성 목소리로 뒤덮겠다는 계획입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월 15일 토요일 민주광장과 금남로로 모여주십시오. 압도적인 결집을 통해 내란 동조 세력의 망상에 가까운 거짓을 까발립시다. 광주 시민사회가 이번 주말 윤석열 파면 촉구 집회가 열리는 5.18 민주광장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극우 세력과 보수 기독교 단체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극우 세력은 국가폭력의 아픔이 서려 있는 금남로 일대에서 내란을 정당화하거나 역사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심장 광주에서 난동이 갖는 정치적 상징을 악용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광주 시민사회는 내란 동조 세력의 집회에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극우 세력들이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면 반응하지 않고 5.18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5.18 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극우 선동 세력의 광주 집회는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극단적인 선동으로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과 왜곡을 방치하는 여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혐오를 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을 위한 그런 특별법 마련도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광주 지역 기독교 단체도 극우 단체 집회를 반대했습니다. 내란을 획책한 숙의 윤석열을 비호하고 불법 계엄을 찬양하는 것은 윤석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는 차분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역사와 민주질서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광주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참가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리그 스테이지 7차전에서 1대3으로 완패하며 실망감을 줬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이탈과 조직력 부족 등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올 시즌 개막이 사흘 뒤라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창단 이후 첫 진출한 ACL이 무대에서 16강 행이라는 새 역사를 이뤄낸 광주FC. 그럼에도 웃지는 못했습니다. 대회 리그 스테이지 7차전에서 중국팀을 상대로 1대3 완패라는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볼 점유율만 64%로 앞섰을 뿐 키패스 등 주요 지표에서는 밀렸습니다. 유효 슈팅의 경우 상대팀은 8개인 반면 광주는 불과 1개로 골 결정력도 허술했습니다. 올해 시즌을 앞두고 이적한 정호연, 이희균 등 주축 선수들의 공백이 여실히 느껴졌다는 평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광주 현 상황이 워낙에 좋은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좀 맡기가 저희가 좀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 수비수인 변준수와 공격수 유재호가 경기 중 부상으로 빠지면서 만회할 기회도 없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또 새 얼굴이 대거 합류하면서 조직력과 훈련 부족 등으로 전력을 한데 뭉치기엔 부족했습니다. 창단 이래 처음으로 광주를 아시아 무대로 이끈 이정효 감독도 모든 면에서 상대팀에 뒤졌다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감독으로서 다시는 이런 경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는 용기도 없었고 실력도 형편없었고 모든 면에서 상대한테 진 것 같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K리그가 시작하는데 현실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단 세 단장과 함께 치른 올해 첫 경기에서 불안한 출발을 신고한 광주. 오는 15일 수원FC와의 K리그1 홈 개막전에서 팬들의 아쉬움을 승리로 만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광주자치구 최초로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광산구는 설 명절 연휴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개첩기한을 넘기거나 인접한 곳에 여러 개를 동시에 내거른 등 불법 현수막 50개를 적발해 제거했으며 개당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광주 5개 자치구는 시내 곳곳에 불법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데도 계도 조치에 그쳐 정치권 눈치보기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KBC 광주방송이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성금을 광주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KBC는 오늘 오후 본사 사옥에서 전달식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캠페인을 통해 지역민들로부터 모인 1억 4,900여만 원을 광주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7,600여만 원, 전남에서 7,300여만 원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